안녕하세요. 레터스투 유아특수 통합교육 장애유아의 당연한 권리 2편입니다. 협력적 자문부터 시작할게요. 협력적 자문은 유특 문제에서 협력적 자문을 쓰는 게 문제로 나왔었어요. 자문은 다들 알다시피 문제에 직면한 교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과 실제적 지원을 구하는 절차예요. 이거는 협력적 팀 접근이나 협력 교수보다 더 낮은 단계의 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력적 자문의 구체적인 절차를 보시면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찰, 그런 다음 중재 방법을 결정하고 중재 시행 및 결과 평가,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한 교사의 대응 전략 지식 확대, 이렇게 순으로 지나가고요. 협력적 자문의 예로는 서신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서신 지원은 말 그대로 실제 현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문서를 통한 정보 제공 전략을 말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전략이에요. 그래서 서신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특수학급의 운영 계획, 활동, 그리고 교사학습에 대한 선호하는 스타일, 특수학급 수행 기록과 정보 수집, 그리고 보고,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제행동이나 활동 참여, 그리고 장애 이해 교육, 그리고 통합학급에서의 교육 목표 활동 결정에 도움을 주는 내용 등 일반 학급 교사에게 서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으로는 개별 아동 자료라든지 특수학급 소식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정보 제공, 통합학급 교사 피드백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교수를 볼 건데 협동교수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유형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고 유치원 현장에서 협력교수를 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협력교수의 정의는 2명 혹은 그 이상의 교사가 다양한 능력의 아동을 대상으로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교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학급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대부분 진행을 하고요. 협력교수는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으며 협력교수의 기본 원리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알고 계시고 논술이나 답을 적을 때 조금 더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아동에 대한 교수적 책임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정서적 지지나 동료 장학 등 다양한 형태로 서로를 지원하며 모든 아동을 교수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아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동들도 포함해서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협력교수가 정말 모든 아이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실행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다른 교사와 함께 일해야 하며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교수를 지켜본다는 사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협력교사 간의 교육 철학에 대한 차이가 협력교수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협력교수의 교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총 5가지를 외우고 계시면 되고, 이것들은 다 정의, 장점, 단점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것은 교수 지원 또는 교수 보조라는 형태인데, 이는 유치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두 교사의 역할이 전체 수업과 개별 지원으로 구분되는 협력으로 한 교사가 전체 학습 지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다른 교사는 학생들 사이로 순회하면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도한다는 건데요. 이건 유치원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일반 교사가 대집단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특수교사는 지원이 필요한 개개인에게 가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각 교사의 역할이 수업 내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님.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수업을 하고 일반 교사가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동이 수업을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격려할 수 있음. 그리고 협력교수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사들에게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다른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단점은 지원하는 교사가 보조원처럼 보이거나 학생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학생이 지원 교사에게 의존적이 되게 될 수 있음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아동만 지원할 경우 특수교사는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학급에 들어온 손님으로 여겨지기 쉬움이란 단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대안적 교수입니다. 한 교사가 대집단을 상대로 전체적인 수업 지도에 책임을 지고 학급을 지도하는 동안 나머지 한 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소집단의 학생에게 추가적인 심화학습이나 보충학습을 하는 등의 부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대집단을 하는 동안 도움이 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수업 내용보다 좀 더 심화 활동이 필요한 아이들을 소그룹화해서 다른 교사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집단으로 보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석한 학생의 보충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과 전체 학급의 속도를 맞출 수 있고 못하는 부분을 개발해주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만 계속 선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거 역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교수는 수업 내용에 대한 3개 이상의 교사 주도 또는 독립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스테이션을 준비하고 학생은 수업 내용에 따라 집단이나 모둠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모든 영역의 내용을 학습한다는 건데 3가지 영역을 만든 뒤에 한 영역엔 일반교사, 한 영역엔 특수교사, 그리고 여기는 자기주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4명씩 와서 일반교사 수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스테이션을 옮겨서 특수교사와 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식의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고 직접 스테이션에 가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학생이 소집단에서 학습할 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교사 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증가시키고 학생의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소집단으로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협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테이션에 가면 독립성 역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을 구성할 때 교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 교수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각각 스테이션을 하나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스테이션을 3개 이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소집단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교실이 조금 시끄럽고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단으로 일하는 기술, 그러니까 협력해서 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학습 기술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볼 것은 병행교수라고도 하는데요. 두 교사가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학급을 여러 수준이 섞인 두 집단으로 나눈 후 같은 내용을 동시에 각 집단에 교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사가 반 집단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특수교사가 반 집단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이때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교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은 반복학습, 이미 배웠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학습하거나 이미 배운 걸 기준으로 심화학습을 할 때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복습이 가능하며 교사 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2배로 가질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사와 학생 간 비율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똑같은 수업을 계획하지만 교사 스타일에 따라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반복학습이나 심화학습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교사가 각각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율하기 어렵고 상대방 교사의 속도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교실에서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교실이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집단 간의 경쟁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 티칭이 있는데요. 팀 티칭은 두 교사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하는 동안 번갈아 가며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반 전체 학생을 위한 교수 역할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사, 특수교사가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건데, 이때 둘은 개념을 교사한다거나 시범을 보인다거나 역할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방법의 교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두 교사가 함께 수업을 하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찰과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역할과 교수 내용의 공유를 돕고 개별 도움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교사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역할 놀이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업과 사회성에 있어서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행동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교사들 간에 질문을 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질문하기를 가르칠 수 있고, 두 명이서 함께 가르치기 때문에 개념, 어휘, 규칙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것을 학습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업을 나눠 가지는 교사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에 머무를 수 있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모델링과 역할놀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교수 형태에 따른 협력 교수는 문제에 많이 나오고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3. 교수적 수정. 교수적 수정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적 수정은 교수 적합화라고도 하는데요. 조금 다르지만 거의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적 수정에 대한 정의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급의 일상적인 수업을 특수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이 수업 참여의 질과 양을 최적합한 수준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교수 환경, 교수적 집단화, 교수 방법, 교수 내용, 혹은 평가 방법에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수업을 참여하는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학급의 수업을 수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수적 수정의 5가지 유형은 알아두시고 적절한 예시와 정의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5가지 유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교수 환경, 교수적 집단화, 교수 방법, 교수 내용,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적 수정의 5가지 유형은 교수 환경, 교수적 집단화, 교수 방법, 교수 내용 순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정하는 정도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 환경의 수정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요. 교수 환경의 수정이란 일반 학급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수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환경이라는 것은 조명, 소음 정도, 시각적 및 청각적 정보 입력의 정도와 강도,
가구의 배치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회적 환경이란 교실의 사회적 환경이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개개인의 소속감, 평등감, 존중감, 협동심, 상호 의존감, 참여의 보상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경쟁보다는 협동을 많이 하는 분위기로 만들면 더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자리를 앞쪽에 배치한다거나, 시각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명이 너무 세다면 조명을 조금 낮춰준다거나, 청각장애 아동이 같은 경우에 앞쪽으로 앉아서 교사의 입모양을 잘 볼 수 있고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교수적 집단화의 수정은 교육 내용을 적합하게 교수하기 위해서 교사가 사용하는 학생들의 교수적 집단화에서의 수정 보완을 얘기하는데요. 이는 대집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사 주도적 소집단을 한다거나 1대1 교수를 한다거나 또래 교사, 상급 학생 교사, 협동학습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수 방법의 수정은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교수 방법의 수정으로는 교수 활동, 교수 자료, 교수 전략의 수정이 있습니다. 교수 활동은 교사가 제공하는 활동에 수정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수 자료는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수정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며, 교수 전략은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수 방법이나 전략을 학생의 능력에 맞게 수정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글자를 쓰는 것을 어려워할 때 교수 활동의 수정은 글자로 써서 답을 얘기하는 것보다 발표를 시킨다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또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 자체를 수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수 자료의 수정은 아이가 만약 시각장애가 있어 교사가 주는 자료를 볼 수 없다면 이런 것들을 점자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녹음기를 통해서 아이가 듣고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교수 활동과 비슷한데요. 아이가 만약 이해하는 것이 조금 느리다면 전체 집단으로 대상으로 교수를 할 때 줄글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이 많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여서 수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수 활동의 경우에는 교사가 제공하지만 학습자가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자가 참여한 활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그리고 교수 전략은 교사가 제공하는 수업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수 자료는 제공하는 정말 자료들에 대한 수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 내용 수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수 내용보다는 교수 방법을 먼저 수정하고 이도 되지 않는다면 교수 내용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보충, 단수나 변화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의 수정은 평가 조정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가 환경, 평가 도구, 평가 방법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환경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을 수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더 길게 주거나 아니면 평가하는 공간을 개별적으로 제공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평가 도구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자료 수정, 그리고 보조인력 제공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보조인력 제공이라는 것이 평가 도구의 수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의 수정은 응답 방법의 수정, 제시 방법의 수정인데, 이제 응답 방법이란 아이가 구두로 대답할 수 있도록 변경하거나 OMR 카드의 크기를 키워주는 것 등 정답을 작성하는 방법을 수정해주는 것이고, 제시 방법 수정은 시험 문제를 옆에서 읽어주거나 점자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방법도 있는데, 사실
평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는 크게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적 수정의 지침 및 절차를 보실 건데요. 몇 가지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적 수정의 고안 및 지침에서 첫 번째를 보시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수적 수정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이 강점을 강화하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장애 학생이 분리되는 것보다는 되도록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내용보다는 교수 환경과 교수 방법의 수정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의 목표 달성 촉진을 하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수적 수정 적용 절차는 보시고 순서를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유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초특이나 중특에서는 나오기도 하고 이전 10년치 전에는 빈칸을 채우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유특에서 교수적 수정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학급에서의 교육과정 수정 전략 유형이라고 해서 샌들이 만든 유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샌들이라고 나오는 경우 위에 5가지 유형이 아닌 아래 유형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환경적 지원은 물리적, 사회적, 시간적 환경을 수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적응 도구의 사용은 저희가 말하는 휠체어, AC, 점자 도구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재 수정은 말 그대로 교재를 수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고 활동의 단순화는 복잡한 과제를 간단하게 나누어서 제공하는 건데 이것은 과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 분석이라고 답을 쓰시면 틀리는 거고 교육과정 수정 전략 유형 샌달이라고 했을 때 과제 단계 수가 작게 나누어져 있거나 줄어들어 있으면 활동의 단순화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선호도 활용, 교사의 지원, 또래의 지원,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는데 선호도 활용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유아가 어떠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아하는 것을 활용하여 라고 하면 유아가 좋아하는 것을 활용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선호도 활용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친구 영이랑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영이와 짝꿍을 지어서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호도 활용이라고 써주시면 좋고요. 친구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또래 얘기가 나오면 또래의 지원 그리고 교사의 지원 이건 교사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원이라는 건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활동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문제를 풀었을 때 바로 결과가 나와서 이 아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내가 이러한 활동을 해서 마치면 어떠한 강화물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그러니까 내가 자판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판기를 가르칠 때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교실에서 가짜로 자판기를 만들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와서 나에게 자연적으로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지원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강화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수정은 사실 유특엔 잘 나오지 않고 초특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동일한 교육과정, 중다수준 교육과정, 중복 교육과정이 있는데 중다수준과 중복이 다르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중다수준은
동일한 교과 영역을 학습하는데 다른 수준,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수준으로 학습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뭐 같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1에서 100까지 세는 걸 했는데 우리 아이는 1에서 20까지 세기를 했다. 그러면 중다 수준인 거죠. 중복 교육과정은 동일한 학습 활동을 하지만 다른 교과의 목표를 추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많이 하는 거는 뭐 사회활동이나 뭐 활동을 하면서 소집단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지식을 학습하는 게 원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특수 친구는 친구에게 말 걸기 아니면 친구가 몇 명인지 수세기 이런 다른 목표를 하는 것을 중복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수업이나 차별화된 접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다르며 그러니까 특수아동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며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비율이나 학습 방법이 다르므로 교사는 여러 수준에서의 수업, 즉 차별화된 수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사회적 통합.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그리고 교사에게 이 아이도 우리 반 아이이구나, 우리 반 친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고 함께 지내는 것을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사회적 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통합의 교수 전략도 사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교수 전략으로는 장애 이해 활동, 그리고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교수, 그리고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 이해 활동은 문제로 은근히 나오더라고요. 장애 이해 활동은 다들 어떤 활동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봐야 하는 부분들은 모든 아이들은 개인 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독특한 개성을 지닌 존재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이 지닌 문제나 약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강점을 강조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을 찾고 나랑 얘랑 조금 비슷한 게 있네? 심지어 진짜 양말 색깔이 같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뭔가 더 친근함을 느끼기 때문에 유사점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 이해 교육 후에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느끼는 감정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고 이때 교사는 반드시 함께 참여해서 잘못된 개념, 정보 등을 교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 체험 활동도 나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꼭 경험, 감정들을 나눌 수 있게 하고 교사가 잘못된 개념이나 정보를 교정할 수 있는 이 활동을 꼭 넣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 체험 활동 시에 또 활동 후에는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으며 어떻게 좀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답을 쓰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이 뒤의 내용들은 제가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교수 방법을 할 때 또 얘기할 거기 때문에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쎄쎄였습니다.